안녕하세요. 임혜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투자 너무 어렵다, 못하겠다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특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 해보죠? 예, 상가는 처음 해보고 투자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렵다는 소리를 하도 저 들어가지고. 아는 언니가 너는 그런 것도 아직 안 해봤니? 그러면서 저를 아주 무시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자기는 오래전에 했다고. 오늘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어요. 네, 저도 공부해야 돼요. 상가 투자, 토지 투자의 대가로 꼽히는 분입니다. 김종률 아카데미의 김종률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다들 어렵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상가 투자는 사실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냥 일반 다른 투자도 다 지금 공경에 빠졌는데 어렵다는 상가 투자를 지금 이 시점에? 글쎄. 상가 어렵죠. 저는 유통회사에서 점포 개발, 상품 분석 그 업무를 14년을 했었거든요. 그 경험이 있지만 저도 토지가 어렵습니까? 상가 어렵습니까? 물으면 저는 상가가 어렵다 그래요. 훨씬 상가가 어려워요. 근데 그럼 부동산 통틀어서 상가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저는 상가가 제일 어렵고요. 근데 그 제일 어려운 상가를? 그래도 또 알아두면은 여러 가지가 좋아요. 뭐 상가를 알면 토지도 훨씬 잘 보이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토지가 이론을 알아서 이런저런 식으로 시가지가 되어 가겠구나 이런 토지도 있지만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토지만 아는 사람들은 또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뭐 유명 커피 드라이브 스루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상업적인 안목이 있어야 볼 수 있는 토지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공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막 이런 시기에 상가 투자 이게 괜찮습니까 지금? 일단 코로나만 떼놓고 이야기하면 대학교 상권이라든지 직장인들 융상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먹자 상권 이런 데는 소매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또 주거지 쪽은 매출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상가 투자가 자신이 없는 분들은 주거지 상권으로 가서 투자를 하시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저는 상가 뭐 ABC도 모르지만 상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 있죠. 그게 제일 만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주거지 상가 그거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단지 내 상가가 만만하죠. 근데 또 그렇게 또 만만하진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원칙은 갖고 가야 되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 하더라도 한 500세대 미만짜리들 있잖아요. 단지가. 그런 데는 단지 내 상가 장사할 것이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다.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부동산, 세탁소, 미용실, 그다음에 뭐였죠? 편의점 이 정도잖아요. 이런 업종들이 최소한 500세대는 확보가 되어야 그래야 월세 한 150쯤 내고 자기 인건비 정도는 벌어갈 만큼이 되거든요. 거꾸로 하면 한 뭐 신도시에 뭐 유명 신도시의 단지 내 상가인데 300여 세대다. 그런데 단지 내 상가는 아무리 좋은 자리, 아무리 싸게 분양받는다 하더라도 수익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대단지여야 되는군요. 1000세대 이상 정도 나와요. 근데 또 1000세대는 1000세대대로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제가 아예 사례를 한 개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여기 재개발 단지인데 재개발해서 그 아파트 들어온 데인데 949세대 돼 있잖아요. 900. 여기. 여기 영등포 레미안 프레뷰 이래가지고 여기가 되게 인기 지역이란 말이에요. 인기 지역의 인기 아파트고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비싼데 로드뷰를 보면 여기 아파트가 단지 내 상가 여기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있거든요. 상가 공급이 너무 많죠. 요즘에는 특히 이제 상가를 1층을 뭐 한 최근의 트렌드인데 1층에 상가를 쭉 많이 빼면서 스트릿 상가 이런 식으로 뽑아요. 맞아요. 그 우리가 볼 때는 단지 내 상가 본질적으로 봐서는 단지 내 상가인데 그런데 1층에 상가 공급이 되게 많잖아요. 스트릿 상가 이러놓으니까 보기는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보기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사실 여기 상가 이용할 사람들은 주된 수요가 이 해당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러면 900 몇 세대다. 그런 뭐 부동산이 필요하다면 몇 개 정도 필요할 것이냐, 편의점 몇 개 정도 필요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상가는 10개 미만이어야 되는데 너무 많네요. 이 한 20개가 넘어가거든요. 거기다가 이 지역이 영등포 신길동이라는 또 인기 지역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아마 분양가도 꽤 비쌌을 거예요. 한 6억 5천 넘어갔을 거거든요. 6억 5천이면 월세가 한 200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한 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상가가 많아버리면 어렵죠. 그래서 적정한 세대수와 그다음에 그 세대수에 맞는
그 상가 공급 개수 몇 개 정도 있을 때가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더라. 자꾸 그런 데이터가 쌓여야 되죠. 근데 저렇게 큰 길에 나와서 쭉 이렇게 상가 스트릿 만들었다 하면은 이게 꼭 이 아파트 사람들만 저기 할 게 아니라 외부에서 지나갔던 사람들도 괜찮은 가게면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까지 노리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자리는 그러기가 어렵죠. 지금 상가의 배치가 여기서 요만큼인데 여기가 인근 단지 사람들이 이용하러 오기가 그렇게 편치 않죠. 스트릿 상가인데 괜찮은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여기 뭐 어느 택지개발지구 상가인데 여기 오른쪽은 스트릿 상가처럼 뽑았고 왼쪽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가를 뽑아놨거든요. 프라자 상가 느낌의. 아, 전체가 다 상가네요?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두 분이서 이 해당 단지가 아닌 주변에 사는 분이다. 그랬을 때 각 2층에 뭐 병원이든 학원이 있을 때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을 이용할 것 같아요? 왼쪽 가죠. 오른쪽은 왠지 단지 내 상가, 남의 단지다 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스트릿 상가를 뽑더라도 오른쪽처럼 돼 있으면 외부 수요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심리가 있겠다. 근데 같이 지은 건물인데 요 건물은 이용하기 편하게 생겼죠. 네, 전체가 다 상가니까. 그 같은 단지에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긴 것들을 이런 건 또 괜찮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끔 단지 자체가 자기 단지가 2,000세대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또 그 500세대 업종들 말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동산 세탁소, 미용실, 편의점 이런 거 말고요. 그다음 뭐 빵집이라든지 학원, 의원 이런 것들이 입점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단지가 2,000세대 이상이 된다. 그럴 경우는 또 예외적으로 뭐 왼쪽에 보시는 같은 저런 상가들, 프라자 상가처럼 지은 것들이 이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럼 상가 분양가도 저쪽이 비쌉니까? 크게 비싸진 않았을 거예요.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가격은 비슷한데. 비싸다 하더라도 한 10% 20% 차이였을 건데 성수기 때 임대료는 절반 이상,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 대신 층수가 낮으니까 좋잖아요. 1, 2층이니까. 어떻게 보면 더 비쌀 수도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1층이 무조건 비싸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이렇게 덩어리로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의 입지를 보고 이 입지에서 뭐랄까 당길 수 있는 유효 수요가 몇 세대 정도 되느냐, 그걸 보고 나서 어느 층을 사야 되고 이 자리는 좋다 안 좋다 따지고 일단 기본이 그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가에 투자할 때 제일 먼저 볼 거는 그 인구, 이걸 이용할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세대수가 얼마나, 지역이 어디냐, 뭐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은 또 생각보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거 오히려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한 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투자금이 뭐 실투자금이 한 10억 있다. 10억을 가지고 강남역 일대에 상가를 사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동네에서 제일 구린 걸 사게 될 거 아니에요. 방송인데 구린 걸 해도 돼요? 돼요. 제일 좀 처지는 거. 그러면 아까 이제 상가 투자의 오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의외로 상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오해를 좀 말끔히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오해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권이 좋은 데를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상가 투자는 지역이 좋은 데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입지가 좋은 데를 가야 돼요. 아니, 그 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입점하는 옆자리 같은 데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되게 위험한 이야기인데 하나씩 이야기해요. 큰일이야. 다 지금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뭐 오단만 백화점처럼 다 갖고 있는 건데. 우선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억을 가지고 내가 강남역 주변에 상가 사겠다라고 한다면 그 동네 제일 나쁜 거, 제일 떨어진 거 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제일 먼저 공시를 할 거고 그 동네에서 임대료가 제일 쌀 거예요. 그렇지만 강남역에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가격은 결코 싸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지역을 뭐 강남구나 강남역이나 어디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부동산의 평균적인 가격이 뭐 금천구 독산동이라든지 수원에 내려가서 세류동이라든지 뭐 객관적인 부동산 가격이 훨씬 싼 지역 있잖아요. 근데 그런 동네에서 내가 10억 주고 상가를 사겠다라고 한다면 그 일대에서는 제일 좋은 걸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대 상가 다 공실 안 나면 걔는 공실 안 나요. 임대 안정성이 엄청 좋죠. 아까 코로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코로나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더 큰 위협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편의점 GS15에서 점포 개발했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퇴사를 할 때는 GS15 가맹점 평균 매출이 135만 원 정도였어요. 지금은 가맹점 평균 매출이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하루에? 하루 매출이. 그럼 누가 들으면 경기 되게 좋아졌냐? 그게 아니에요. 최저임금 자꾸 오르면서 130, 150 파는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80만 원 팔던 가게랑 130만 원 팔던 가게가 있는데 130 파는 가게가 인근에 문을 닫으니 180 팔던 게 200 팔고 뭐 더 올라가고 이래 됐죠. 그 내년도 되면은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1,300원 이래 된다면 그러면 이제 더 상권 내에서 지역 내에서 2등, 3등 자리의 점포들이 폐점을 하게 될 거고 1등 자리 점포는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될 거죠. 오히려. 예. 그런 걸 봐야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지역 내에서 1등 자리, 1등 자리란 말은 주동선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얘기 했는데 1층이 제일 비싸고 좋을 네, 것이다. 네,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싸진다. 이런 생각. 그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죠. 근데 또 그것도 되게 안정적이지 위험한 않아요? 이야기인 게 1층 상가가 안전하다, 안정적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입지 분석을 해서 이 자리가 좋아 라고 해놓고 거기 1층 상가가 만약에 다 분양되어 있다. 그럼 그 건물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1층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등 자리 1층을 10억 주고 살 바에는 1등 자리에 3, 4층을 10억치 사면 임대료 그게 더 높아요. 그 1등 자리는 뭔데요? 제가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화면 보시면 여기가 미사지구라는 데거든요. 예, 미사지구고 미사택지개발지구에 여기 뜨는 데잖아요. 예, 미사역 상권 여기 좋은 데가 있죠. 그다음 여기는 지하철이 없는 그러니까 지하철이 있는 미사역 중심 상권이 여기 있다면 여기는 미사역 근린상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지하철 여기 있는 근린상권 여기가 더 좋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미 지하철이 들어오는 역세권 상권이라고 이미 부동산의 가격이 비싸다고요. 주거지만 있는 근린상권은 비교적 싸거든요. 근데 싸든 비싸든 그 안에서 좋은 자리를 골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입지를 본다는 게. 그렇다면 미사역 여기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는 곳은 여기가 역 들어오는 데보다 한 10% 20% 정도 상가가 좀 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1층 상가를 고집하면 또 어떤 병폐가 생기냐. 자, 여기 상권을 이용할 보겠습니다. 여기 상권은 이렇게 상가들 요만큼 있죠. 그러면 이 상권을 이용할 유효 수요가 핵심 유효 수요는 북쪽에 있는 9개 단지. 밑에 쪽에 건너오는 사람들은 도로를 2번이나 건너야 되겠죠. 안 가지. 이쪽서 넘어올 수요는 많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9개 단지 사람들이 상가를 이용하러 올 때 어느 길로 오든지 간에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요. 그죠? 그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위에 4개 단지가 이 단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1000세대, 700세대, 뭐 900세대, 1100세대. 근데 출구가 여기 요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4개 단지도 대부분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직선으로 가면 여기 상가지만 남의 단지를 가로질러 가야 되다 보면 요 거리가 좀 더 짧아 보이죠. 요렇게 내려오죠. 그건 여기네. 그러면 확실한 일입지가 어디예요? 그 앞에. 요거 확실한 일입지가 요 건물 2개죠.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유효 수요만 보고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온 천지에 아파트밖에 없어요. 주거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업종이 장사 잘 되겠어요? 아파트만 있다고요? 예. 마트 또. 그다음에 저 병원. 학원. 그렇지. 그러면 마트, 병원하고. 또 뭐 은행.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은행도 요즘 2층으로 올라가죠. 학원 위로 올라가죠. 병원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1층에 있겠지만 중개업소는 그죠? 그러니까 지상층으로 올라갈 수요가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1층이 좋다라고 고집을 해버리면 1층이 좋다고 믿음을 가져버리면 분석 실컷 해서 이 자리가 제일 좋네. 그런데 여기 1층 상가가 이미 분양이 되었거나 내 자금 사정 안 맞다. 그럼 요런 데로 가게 되겠죠. 이런 데나 요 뒤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1층 고집하면.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요런 데 1층 상가가 다시요. 1등 자리 1층 상가가 예를 들어서 한 칸에 뭐 12억이었다. 그럼 동그라미 치면 3등 자리는 한 칸에 한 10억 정도 했거든요. 근데 성숙계 들어가 보면 저기 1등 자리라고 했던 자리에 위로 올라가서 10억치 상가를 산 사람들 있죠. 걔가 임대 안정성이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지금 두 분 로드뷰 한 번도 안 봤어요. 맞죠? 지도만 봤잖아요. 지도만 봤죠. 지도만 보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죠. 아니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그래요. 병원이 1층에 있는 거 거의 없잖아요. 맞아. 2층에 학원이 1층에 있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 요즘에 1층에 있는 건 부동산하고 커피숍이에요.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2층, 3층 수요가 확실히 있네. 특히
주거지 수요가 있는 데는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주된 유효 수요가 직장인이 아니라 주거지인 곳은 확실히 이제 위로 올라갈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1층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계속 3등짜리 1층 사잖아요. 어디로 가든 나는 1층을 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 지금 보니까. 확 오네요. 그다음에 또가 계단이 있으면 안 좋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다 쓸데없는. 그러니까 계단이 있어서 나쁜 자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만 있는 거예요? 아니 1층 상가가 계단이 많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접근성으로 이야기할게요. 보통 보면 이제 1층 상가에 계단이 있으면 나쁘다는 이유가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화면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면 편의점 미니스톱이라고 보이죠? 여기 이 길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접근성 아예 나쁘죠. 이것도 아예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못 가게끔. 뺑뺑 돌아서 들어가게 돼 있네. 근데 이런 자리는 해당 오피스텔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지금 여기가 보면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이 있는데 짓기 전에 여기 뭐 있었냐면 여기 숙박시설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보면 호텔이 있죠. 이 숙박시설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편의점 가려고 여기 나왔어요. 나왔다가 지금 여기 옛날 로드뷰라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나왔다가 여기 편의점 가려고 보니까 이렇게 좀 막아놨고 좀 불편하네. 또는 저 편의점 자리에 계단이 좀 있네. 내 허리 높이 정도 계단이 있네. 그래서 안 갈 것 같아요. 이거 통로인데요, 뭐 통로. 통로도 있고 만약에 계단이 있었다. 가죠. 안 갈 것 같아요. 갈 거 아닙니까? 저는 가죠. 그죠? 그러니까 핵심은 유효수요고 그 다음에 주동선이고 계단이 있으면 물론 나쁘죠. 계단이 있으면 물론 나쁜데 계단 때문에 나쁘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좋은데 계단 때문에 한 5점 감점 이렇게 봐야죠. 이 편의점도 매출이 아주 좋은 자리고 저기 경매에 놨던 자리라서 제가 입찰했던 거라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낙찰하셨어요? 네, 저는 요 편의점은 못 들어갔고 옆에를 다른 걸 들어갔는데 3등 했었습니다. 계단이 있어도 좋은데 생각나는 데 하나 더 보여드려볼게요. 3등 하면 차지하지 못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뭐 많습니다. 경매는 1등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아니 얘를 보니까 금방금방 쉽게 이해가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적 편집 들어볼게요. 평내 호평역이 있고 상가가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 열일곱, 한 12개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에워싸고 있는 세대 수가 10,000세대 정도 돼요. 그러면 좋다 저거. 상가 12개에 10,000세대면 입지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 여기 앞에 보면은 화면 보시면 여기 계단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뭐 공차랑 뭐랑 이상하다. 있는데 1층인데 왜 계단이 있지? 이게 경사라가 진다든지 또는 이 뒤쪽으로 주차장을 넣는지 그러다 보니까 들어 올려서 그랬거든요. 그럼 이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 때문에 요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 상가 이용 안 할 거냐? 아니 가죠. 하겠죠. 근데 계단이 있으면 불리한 건 맞아요. 보기 안 좋은 건 맞아. 그렇다면 전체적인 점수에서 한 5% 감점 이렇게 들어가야죠. 유통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요. 계단이 좀 뭐 5개 이상 있다. 그러면 그 해당 입지에 점수 평가를 해가지고 계단이 맞네 5점 감점, 5% 감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제가 뭐 강사가 되어서 시중에 나와 보니까 오히려 5점짜리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맞아. 계단 때문에 저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또 하나는 그 이렇게 상가나 건물 보러 다닐 때 비탈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흐른다고 거기는 이렇게 밑으로 흐른다고 거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도 그거는 결론은 맞는데 분석은 틀렸죠. 결론이 맞았으면 맞는 거지 뭐. 아니 그 일반적으로 그 맞는데 이유가 다른가 봐. 그러니까 비탈길이면 이제 그 위로 올라갈수록 저밀도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고지대로 갈수록. 그리고 중간에는 왜 상권이 형성되지 않냐면 이제 평지가 이렇게 되면은 평지 밑에는 항상 상권이 있어요. 지하철이 오르막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항상 평지에 그 내리막이 있으면 내리막 끝자락에 지하철역이 있거든요. 그럼 그 동네 역세권 상권이 있겠죠. 그 올라가다 보면 이제 저밀도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는 상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탈길이라서 꼭 그런 게 아니라 비탈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권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비탈길 중심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 오르막 내리막 한다고 해서 뭐 옆을 못 본다든지 돈이 흘러내리는데 이거 약간 미신 같은 얘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하신 거는 진짜 오해다. 분석이 틀렸죠.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된다. 예. 근데 지금 역세권 말씀하셨는데 예. 상가도 역시 아까는 그 역세권에서 좀 떨어진 게 좋긴 했는데 그래도 역세권 아닙니까? 아, 역세권이 좋은 역세권이 있고요. 나쁜 역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세권 이러면 상가가 일단 다 비싸거든요. 네, 그렇죠. 비싸죠. 예, 그 제가 그러면 네. 아까 했던 미사를 갖고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네. 자, 미사 여기가 역세권 상권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역세권 상권이라고 하면서 좀 비싸게 분양하기를 한 이 정도 상가를 분양을 했어요. 이 정도를.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상가 이용하러 올 수요가 지하철 개통하기 전에는 누구들이겠어요? 거기 요 사람들이겠죠. 예. 한 번 더 질문. 개통 후에는요? 지하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지하철 개통해도 내나 요 사람들이겠죠. 아, 여기 있으니까. 요 일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지하철이 개통한다고 상권이 크게 좋아질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상권 이용할 수요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주거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하철 출구가 여기 있죠. 네. 이쪽에 있죠. 그러면 사람들 생활 동선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오겠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네. 그죠? 그러면 이 상권의 일입지 자리는 어딥니까? 또 메인 동선은 어딥니까라고 하면 요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요런 데 안쪽에 뭐 유흥 상권으로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여기 보면 이 상권 이용할 사람들 거의 다 주거지 사람들이에요. 여기 뭐 나이트가 들어온다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동네 사람끼리 부킹을 해야 돼요. 아, 그럼 안 되죠. 네. 안 돼, 안 돼. 예. 아, 그런 걸 따져봐야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요런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닌 거죠. 예, 역세권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예. 그러면 재개발하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데 들어가 있으면 좋잖아요. 재개발도 이제 재개발은 사업 시행인가라고 하는 허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합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 사업 시행인가가 나오는데 네. 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 도면이 뜨잖아요. 아파트 배치가 뜨고 출입구가 뜨고 그러면 사업 시행인가가 났을 때 해당 동선이 어디로 오겠으며 그래서 주동선에 있느냐. 아파트는 굉장히 상권 분석하기 편하거든요. 출입구가 어디로 날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볼까요? 그것도 네. 재미없으신 것 같은데. 재밌어요. 지금 너무 몰라서 질문을 잘 못 드려서 그래요. 보면은 서울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서울에 여기 기름역이라고 있는데 네. 이 안쪽이 기름 뉴타운을 했단 말이에요. 저기도 상권이 유명한 데인데. 그죠? 옛날 스카이뷰 보니까 이 안쪽에 재건축 재개발하고 있고 일부는 끝났고 이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안쪽에 이렇게 재개발을 한다, 뉴타운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런 대로변을 상가 갖고 있는 분들 어떤 기대를 갖고 있겠어요? 안쪽이 낡고 그다음에 세대 수도 작은 지역이었는데 네. 새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지역 거주자들이 갖고 있는 구매력도 커지고 네. 세대 수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럼 이 파란색 사람들 되게 상권 좋아지겠구나 이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근데 자, 두 분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기름 내면 6단지 사람이다. 네. 600구동 산다. 네. 생활 동선이 어디로 가냐? 여기에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나와서 지하철 타는 길이 7번 가는 길이죠. 요렇게 가겠죠. 네. 그다음에 뭐 이 선생님 사는 댁이 여기다. 그럼 요리 나와서 이렇게 가겠죠. 파란색 쪽으로 갈 일이 없죠. 글로 가게 되는구나. 맞죠? 네. 그러면 이런 데가 보통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이 안쪽이 재개발이 되니까 뉴타운이 되니까 세대수가 확 올라오고 그다음에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니까 많이 좋아질 거라 하는데 네. 좋아지지 않죠. 그게 고속도로 생겨서 국도가 죽은 거하고 같은 거예요. 아유, 비슷한 느낌이죠. 네. 예. 맞나? 아니 길이 그쪽으로 나버리니까 예. 이쪽으로 아예 안 가니까. 예, 그렇죠. 예. 예전에 저 대관령 국일이 그래요. 예. 예. 그 국도 지방도면에도 그런 거 많고. 예, 완전히 죽었어요 예. 지금 거기가. 그렇구나. 예. 그 이런 게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예. 예. 그 입지가 중요하다. 그 입지가 중요한데 그 입지를 고르는 방법은 뭐예요?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1 비밀 과외.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그 입지가 중요하다. 그 입지가 중요한데 그 입지를 고르는 방법은 뭐예요? 입지는 일단 제가 입지는 첫 번째가 그 상권을 먹여 살린 유효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수강생 사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효수요가 많아도 딴 길로 돌아다니면 그러게 그 길이 중요하구만. 사람들 동선이 중요해. 그거를 챙겨봐야 되네. 자, 이야기해 볼게요. 네. 길동역 상권에 수강생 투자 사례가 있거든요. 네. 보면은 이제 길동역이다. 그럼 첫 번째 하면 안 되는 게 길동역 상권 와서 아우 길동역보다는 천호역 상권이 좋아.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천호역은 훨씬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호역 내에서 비싸더라도 1등 자리 찾는 거고 길동역이다. 그럼 길동역에서도 1등 자리 찾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일단 내가 상가를 살려고 하는 게 길동역 대로변이다. 비싸잖아요. 네. 그럼 대로변에서는 못 사니까 한 블록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로변에서 한 블록 들어가서 뭐 요길 안쪽 골목길 있죠. 네, 네. 요 라인에서 내가 상가를 사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다면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포인트를 찍는 거죠. 부동산에서 소개를 받았다. 부동산에서 소개받기를 내가 요런 자리를 소개받았다. 그럼 얘랑 비슷한 등급의 경쟁 입지를 선정해서 네. 걔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 중학생 누구가 영어를 잘한다. 그럼 중학생끼리 영어를 비교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파란 자리를 내가 소개받아서 검토하고 있다. 그럼 대로변 자리는 고등학생 자리죠. 네네. 요건 중학생인데. 네. 같은 그 라인에서 예, 찾아야 그러면 경쟁 입지를 뭐 요 CU 있는 자리 요런 데라든지 그다음에 그 밑에 자리 있죠. 요런 데. 요런 데를 경쟁 입지로 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세 유동인구를 저녁 7시에 가서 한 10분씩 비교해 본다. 그런 다음에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다. 그럼 거의 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직접 못 가겠으면 이런 식으로 방법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요 사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생활 동선이 어디로 가느냐? 지하철 타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요렇게 2번 출구 쪽으로 가면 거리가 227m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밑으로 가서 다른 길로 가면은 296m죠. 그러면 더 많이 다는 길 두 줄 걷겠습니다. 이쪽 길로 다니겠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이 길로 갈 만한 사람들의 범위를 그려 봅시다. 이러면 거의 이만큼 나오겠죠. 많이 나오죠. 네. 저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요 아래쪽은요. 아래쪽은 아래쪽도로 한 요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볼 때는 이 CU 있는 자리가 지하철역에서 제일 가깝죠. 네. 체계 중에서는. 그렇지만 이 동선을 이용할 유효수의 범위는 제일 작게 나오죠. 그럼 안쪽 자리 이 더 자리 위에 걸 좋아요? 해야 되네. 좋은 자리 맞죠. 부동산에서 제대로 찍어줬네. 예. 그럼 어쨌든 그 지하철을 타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 길은 좋은 상권이 형성이 되는 거네요. 예. 근데 여기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검토하는 자리가 요 자리다. 네. 그런데 길 건너에 뭐 요런 데랑 비교한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길 건너 사람들의 유효수요잖아요. 그럼 얘는 이 옆에 요런 자리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죠? 중학교 영어 성적을 비교할 거면 중학생끼리 비교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건 같은 중학교끼리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얘는 딴 학교 사나요? 딴 학교 중학생이에요. 그러면 얘는 딴 학교에는 그 라인에서 비교하면 그렇지. 요거랑 비교해야죠. 네. 얘랑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얘랑 비교해야 되는데 이건 보니까 뭐 1번 출구 여기 있네요. 네. 1번 출구 여기 있네. 그러면 요 길이 제일 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요건 크게 비교할 이쪽은 여기가 제일 세고 여기보다는. 이쪽은 출구 여기 생기다 보니까 이쪽이 세고. 그럴 것 같습니다. 로드뷰는 이쪽은 안 가봤고 로드뷰도 안 봤습니다만 지도로 봐서는 그게 분명히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 동선은 교통 근접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 버스 정류장이 있다거나 지하철이 있으면 이쪽에 사는 주민들이 어느 동선으로 그 지하철을 가거나 버스 정류장을 갈 것인가. 저녁 7시에 가서 지켜서서 보고 그거 중요하다. 상가를 할 때 시간을 잘 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유동인구가 어느 시간대에 밀집되어 있냐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주동선이거든요. 더 정확한 게. 이거 지금 얘기한 거. 그러니까 7시에 가서 몇 명 지나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7시에 가서 경쟁 동선보다 더 많이 다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혀 상권이 다른 동네인데 뭐 방배동에 상가를 하나 보고 7시에 유동인구제 보고 그다음 또 소개받은 물건이 예를 들어서 뭐 반포다. 네. 반포 가서 또 유동인구제에서 얘들끼리 비교한다. 의미 없어요. 그 전통적으로 서울에서 예. 제일 좋은 상권은 어디예요? 그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를테면 예전에 명동 상권이 최고였다고 그랬단 예,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강남역이 최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상권이 왔다 갔다 이게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질문이 지역에 대한 질문이 오는 건데. 왜냐면 아파트는 지역으로 이렇게 가니까. 예, 그러니까 입지가. 아파트 투자하시던 분이 네. 상가 투자를 되게 못해요. 아, 그 다르구나. 예. 아파트는 지역이 되게 중요한데 네. 상가는 지역 내에서 입지거든요. 입지. 그러니까 뭐 상권이 옮겨 다닌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홍대가 뜨고 네. 이대나하고 이대 죽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대 상권이 홍대로 옮겨갔다. 아니죠. 뭘 옮겨가? 옮겨간 게 아니라 홍대는 그 공항철도가 개통하면서 네. 중국인 관광객이 급팽창한 거죠. 그래서 수요가 확 늘어난 거죠. 뭐 요즘 또 듣는 이야기 중에 한 개가 뭐 을지로 상권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예. 을지로가 뜨고 종로가 죽었다. 그 골뱅이 뒤쪽으로 예.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 그 인쇄소 골목 있잖아요. 골뱅이 유명한 동네가 있어요. 을지로 골뱅이. 그럼 이 선생님은 종로 상권이 을지로를 옮겼다 이 말 동의하세요? 아니요, 좀 옮긴 것 같진 않아요. 예. 종로는 종로대로 그냥. 예. 아니, 옮겼다는 말은 완전히 틀렸어요. 네. 옮기는 거는 제가 이따 다른 케이스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종강역 종로 쪽하고 을지로 있으면 그 옛날 스카이뷰를 보면요. 을지로는 이렇게 보면 그 옛날 스카이뷰는 그 옛날 로드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그 옛날에는 굉장히 낮은 공장이나 상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뭔 차이냐면 예전에는 종로 쪽은 상가들이 좀 있었고 상권이 있었고 네. 을지로는 같은 용도 지역이지만 전부 저층 개발을 했었거든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 놓으니까 개발하기 어느 쪽이 좋아요? 상가 건물 좀 들어서 있는 종로 1층짜리만 있는 을지로 을지로 개발하기 좋죠. 을지로가 개발하면서 이런 동네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면적의 정주하는 인구가 한 30배에서 한 50배로 늘었거든요. 그러네. 그러면서 을지로 상권이 더 커진 거지. 종로가 일로 옮겨온 거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상권을 얘기할 때 가로수길, 경리단길, 예. 뭐 로데오길, 뭐 경주로 가면 황리단길, 예. 뭐 무슨 길 있어요. 이건 확실한 상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그거 투자할 때도 되게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경리단길의 임대료가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지금 좀 올랐어요. 그럼 내가 이 금액에 사도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오름세니까 오름세대로 그대로 갈 거다, 추세대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 요때 사고, 그다음에 이렇게 갔지만 정체가 올 거다 막연하게 뭐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원리를 알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원리를 알면 그게 딱 보이거든요. 어느 길로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 드려볼게요. 낮은 단계의 시급 업종이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상권이 뜨면서 높은 단계의 시급 업종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임차료 지급 여력이 높아져요. 근데 여기서 임대료가 한 번 더 한 레벨 더 올라가려면 그때는 상권이 아주 커지면서 판매점이 들어와줘야 돼요. 테이블 장사하는 데는 임대료 지급이 여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식업 업종이다. 평당 임대료 30만 원 넘기 어려워요. 장사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잘 돼도 평당 30만 원 넘기 어렵습니다. 근데 상권 좋은 데 가보면 평당 30만 원 홀쭉 넘어가 있거든요, 임대료. 그런데 다 보면은 판매점 들어가 있죠. 판매점들은 상권의 볼륨만 크다면 매출만 잘 나온다면 그런 데에서는 판매점들이 그 임차료가 높다 하더라도 판매점은 뭐고 그 테이블 뭐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음 업종들 있잖아요. 식음료? 음식점들, 예. 뭐 족발집이니 네. 뭐 음식점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음식점 있다가 높은 단계에 매출 잘 나오는 음식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음식점이기 때문에 임차료 낼 수 있는 여러 개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분당의 서현역 앞에 뭐 화장품집 같은 경우 그거 옛날에 화장품집 잘 될 때 그런 건 판매점이에요? 예. 그 화장품집 같은 거는 하루 700만 원을 팔았어요. 네. 근데 그 15평에서 700만 원을 팔았는데 판매점이니까 700 되지만 그 뭐 김밥집이든 족발집이든 술집이든 뭐 와인바든 뭘 해도 그 정도 매출 근처도 못 가죠. 그렇죠. 다르네. 그러니까 그 강남의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은행나무길이었을 때는 그 큰 길가로 음식점이었어요.
그러다가 가로수길이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판매샵들이 그 길 주변이 되고요. 지금 다 판매. 그다음에 음식점들은 세로수길로 가버렸어. 그 뒷길. 그 뒷길. 예, 맞아요. 이런 식으로 뒷길 예. 뒷길 이렇게. 맞아. 아, 그러니까 가로수길도 그게 되고 홍대도 그게 되거든요. 네. 질문, 경리단길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경리단길이 요즘에 좀 죽었어요. 경리단길은 판매점이 들어오기가 부족해 보이죠. 예. 경리단길은 그 길에 판매점이 들어오고 뒷길에 음식점이 들어간다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경리단길은 제가 한 2015년 말, 16년 초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거기 가서 와인 한 잔 먹어보고 네. 아, 경리단길은 오르기 어렵겠다. 네. 구조가 딱 생긴 게 아 여기는 그 판매점이 들어오기가 않겠다. 거기가 또 비탈이에요. 예. 좀 흘러. 그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멋은 길 뜨잖아요. 네. 뜰 때 아 여기는 판매점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아니겠구나를 보면은 그러면 지금 오른 금액이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아닐 거다 감이 좀 잡힐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상권이 좀 이렇게 옮겨간다. 이제 뭔가 눈을 이렇게 뜨려고 지금. 옮겨가는 게 아니고 옮겨가는 새로운 건- 상권이 형성이 되는 거죠. 저 옮겨간다는 말 안 맞다. 옮겨가는 거는 옮겨가는 것도 있어요. 옮겨가는 거는 동선이 옮기는 거죠 상권 내에서. 동선이.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이야기해 볼게요. 사당역이다. 네. 그럼 요 지역에 예전에 지하철이 없을 때는 버스 타러 사람들이 다녔겠죠. 네. 그럼 버스 타러 온다면 동선이 이렇게 내려왔을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버스 타러 간다. 그럼 여기 버스 정수 있으니까 여기 없고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로 갈게요. 옛날 버스 정수가 이런 데 있었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갔겠죠. 네. 그러면 과거에는 상권 좋은 데가 뭐 요 버스 정수 가는 빨간 길이었어요. 이렇게 달라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하철 타러 가면서 이렇게 가버리죠. 사람들의 동선이 그 교통 편의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크네요. 예, 이렇게 옮겨버리면 내가 걸어 다니는 길. 그러면 이 상권에서 이용할 했던 수요가 많은 수요가 여기로 옮겨올겠죠. 이해되시죠? 예,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냥 뭐 자연 발생적으로 상권이 옮긴다, 뭐 동선이 옮긴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부가 아니라 일부 세력이 아니라 전체 지역 사람이 다 옮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그런데 꼭 가보면 그 동선이 바뀌거나 또 상권이 이쪽이 좋아진 만큼 이쪽이 상대적으로 쇠퇴할 그런 요인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 주 동선이 바뀜으로 해서 상권도 바뀌는, 예, 옮겨가는 예, 이런 그렇죠. 예네요. 좋은 예네요. 예. 자, 우리 같이 상가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 이렇게 처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지. 소액 가능하죠. 네. 소액 가능하죠. 저만 하더라도 실투자금 1,100만 원 들었는데 아 그래요? 예. 처음 시작하실 때. 아니요. 상가 사례 중에 네. 실투자 금액이 1,100만 원이는데 제가 한 달에 135만 원 정도 월세 수입이 나고 1,100만 원으로요? 예. 근데 그게 감정가보다 그러니까 경매로 샀거든요. 감정가보다 훨씬 싸게 사고 그다음에 대출 끼고 세입자 보증금 또 받았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 상가를 소액으로 하고 싶다면 경매를 꼭 하세요. 싼 거를 살러 가지 말고 예. 경매를 해가지고 경매는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사는 사람 없으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 경매로 한다 이러더라도 주택은 오르는 걸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오를 거. 예, 경매로 싸게 살려고 하다 보면 이제 좀 이 시장에 이 바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경매를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싸게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싸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세가 이건데 요 금액에 사야지 이런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파트는 계속 오르는 추세니까. 올라갈 거 사야 되는데 올라가는 지역은 경매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상가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상가는 내가 생각한 적정한 금이 요 금액이다. 그럼 이 금액까지 떨어지는 것들이 덜어 있어요. 경매를 한다면. 그럼 상가 같은 거는 아파트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나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그렇지, 있죠. 어, 그런 이점. 예. 그리고 또 범위를 상가에 국한시키지 말고 창고나 공장 같은 걸로 넓히면 그럼 투자금도 어느 정도 들어가지만 수익도 크게 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9억 정도의 낙찰받은 공장이 있는데 그게 보증금 3천에 월세 300 이상한 월세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대출을 끼고 1억 6천 투자했어요. 1억 6천 투자했다가 세입자 보증금 3천 받았고 나중에. 네. 근데 거기는 갖고 있는 호재가 아주 커요.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 버린 거죠. 그래서 한 3년 전에 산 건데 9억에 샀는데 매매가 이야기하는 금액은 20억에 육박할 정도. 그래요? 예.
그 김종률 대표님 거죠. 예. 3배 이상이 올랐어. 3배 이상이 올랐어. 예.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이 경매에 나오면 경매하시는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우리는 모르지. 우리 눈에 아니 이렇게 전문가들이 가서 하시니까 네. 다 이것저것 아시는 분들이. 네. 근데 우리가 대표님 만나기도 쉽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네, 네. 물건을 소개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 좋은 상가를 추천받을 수 있는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거를 얻어내야지 공인중개사가 좋은 물건을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아예 저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와닿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도를 보고 좋은 자리를 찍은 다음에 네. 이 물건 매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 이거 나오면 연락 주세요. 이래요. 그 계획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는 거냐면 지도를 보고 내가 요 건물 마음에 들어. 그럼 그걸 콕콕 찍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매매 나오면 연락 한번 주시오. 연락 주시오. 그렇게를 여러 개 깔아 놓잖아요. 한두 번 가가지고는 이제 그런 괜찮은 물건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뭐 땅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땅은 예를 들어서 여기 IC가 생기고 여기 신도시 추가로 생긴다. 네. 그럼 요 사이에 뭐 한 500평 이상 되는 땅 지도 보면 몇 개 필지 없어요. 요 땅 매매 나오면 연락 한번 주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일 계약할 땅이 무려 10달 기다리신 게 10달 기다렸더니 이제 매매 드디어 하겠다는 나와요. 거예요. 예. 어. 세입자의 만기, 매도자의 뭐 이런저런 사정, 그다음 가격 협상, 그리고 또 그 땅을 샀을 때 들어오기라는 업체랑 협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10달 걸렸거든요. 근데 그거 한 개 가지고 10달이면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이 많죠. 지도를 펴놓고 보면. 여러 군데에다가.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지역 중개사 사무소에서 물건 주세요 받잖아요. 그러면 물건은 엄청 많죠. 근데 그런 것 중에 눈에 띌 만큼 좋은 거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도 잘 봐야 되겠네. 예.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지도 보고 요 정도 사이즈면 내가 할 만해. 예. 예. 그러면 시장 금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장 금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매매가를 할 거면 좋은 입지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뭐 아까 길동 같은 경우다. 그럼 길동 대로변의 뒷라인이 있잖아요. 시세라는 게 그 뒷라인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자리가 120하고 나쁜 자리가 90 한단 말이에요. 평균가가 100이라 그러면 그러면 거기서도 가급적이면 비싸도 120짜리 사자는 거예요. 근데 이 분석이 안 되면 시세가 100인데 왜 120이야 이러거든요. 그게 여기 더 나쁜 게 뭐냐면 입지가 나쁘면 평균가가 100일 때 90이면 이게 더 비싼 거예요. 더 나쁜 건데. 근데 어디에 속냐면 여기 평균가는 100인데 이거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는 급매라서 중개사가 나를 위해서 90가를 속여줘서. 근데 지역 내에서 입지가 나빠서 싼 상가는 완전 싼 게 비지떡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아카데미에서 얼마나 배워야 알아? 나도 지금 그게 참 몇 회 정도 수강하면은 7회입니다. 7회. 7회? 아, 예. 7회 배우면 좀 보여요? 저 일주일에 가서 한 2시간 배워요? 3시간 합니다. 예. 일주일에 3시간? 예, 예. 3시간짜리를 7번. 3720. 예, 예. 21시간. 예. 그렇습니다. 오, 그러면 그렇게 돼요? 우리 진짜로? 손잡고 가보자. 진짜 배우고 싶다. 못 보니까 저런 거. 예, 오세요. 아, 그래요? 같이 갈래? 조금 이따 다시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네, 오늘은 김종률 아카데미 김종률 대표님하고 정말 처음 들어보는 네. 상가 얘기였는데 입지가 그렇게 중요하다. 아니, 흥미진진했어요. 네. 재밌어요.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거 그냥 멍하니까는 재미가 없어요. 조그맣게 저한테 그렇게 하셨는데 재미가 없는 게 그리고 아니라.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모르는 게 많죠. 네. 네. 아, 재밌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네. 또. 김종률 아카데미 김종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